내가 늘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아니 나는 그냥 나도 혼자 때 해봤다니까. 네. 나 해봤어. 해봤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윤기현 배우님은 예. 착한 꼰대야. 착한 꼰대야. 막 괜찮아요. 나 누구 나보고 쌈비라 그랬대요. 아유, 내 주위에서. 인정해요. 나는 네네. 보수적이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네, 착한 꼰대. 서로 맞추려고 생활 속에서 노력하신 부분들이 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알고 계신 것도 있을 거고 서로에게 표현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근데 그런 얘기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통된 것도 있어요. 네. 있는데 이제 생활하면서 패턴 같은 게 조금 다른 거죠. 물건 같은 걸 예를 들어 쓰고서 이제 제자리에 놓는 것부터 두루마리 휴지를 여기 이렇게 걸 때 말입니다. 예. 휴지 그 내려오는 게 뒤 안쪽으로 하는 거는 사람이 있고 바깥쪽으로 나오게 거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한번 걸어놔봐. 그냥 써봐봐 한번. 어떤 차이가 있나. 네. 저는 주로 바깥으로 이렇게 합니다. 왜냐면 그게 땡기기 편하니까. 이렇게 하면 벽에 닿잖아요, 휴지가. 맞아. 닿으면 집을 때 한 번에 안 집히고 잘못하면 손톱이 벽에 찍혀가지고 아무튼 그런 불상사가 날 수도 있고. 근데 그것도 있다던데 그 결혼해서 이제 아무래도 한 침대를 쓰잖아요. 그래서 부부 각자의 온도가 되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맞아. 열 많고요. 열이 많은 사람이 또 약간 좀 냉한 분하고 있으면은 한쪽은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켜고 싶은데 한쪽은 맞아. 계속 춥다 그러고. 맞아. 저희는 뭐 특별히 잘 때 그런 건 없어요. 저는 사실 할 말이 있긴 한데. 얘기해. 나는 너무 상투적인 얘기만 하고 있어. 아 근데 온도차 얘기를 하시니까 근데 저는 부산에서 와서 아, 그 얘기를 하려고? 안 돼. 일단 뭐 부산에서 오셔가지고. 아니 고향이 부산이라서 이제 되게 따뜻한 따뜻하죠. 곳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네. 저희가 집이 지금 일산이거든요. 아, 일산 좀 북쪽이. 예, 이게 북쪽이 북쪽이잖아요. 아니었어, 선생님. 무슨 그 극단적인 표현을. 그러니까 저는 완전 끝에서 끝으로 오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추울 수 있어. 저는 처음에 서울 와서 눈 오는 거 보고도 우와 눈이다 막 잘 안 내리죠. 진짜, 예, 진짜 막 눈 오면 좋아하는 게 강아지, 어린아이, 부산 사람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무튼 그 정도로 저는 여기가 너무 추워요. 근데 오빠는 집을 이제 저를 만나기 전에 집 온도를 17도, 18도를 했어요. 아, 그건 이제 2017년부터 18년도. 그래서 몇 년 뒤에는 과감하게 온도를 올렸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19도로. 아이고. 아니, 저는 뭘 기분해? 뭘 기분이야? 같은 과인 줄 이걸 알았어요. 저는 워낙 열이 많아서요. 따뜻합니다. 저는 언제나 겨울에도 18도 내지 19도. 그죠, 선생님? 네. 근데 저는 원래 부산에서도 26도, 7도 해놓고 살았거든요. 네. 거의 한 10도 가까이 온도차가 나잖아요. 오, 많이 근데 거의 아침에 입이 돌아가 있다. 여보시오. 괜찮나? 입이 왜 돌아가요? 너무 이게 왜 눈썹이 같은 부산 고드름 같은 거 사람으로 매달려 있고. 같은 부산 사람으로. 네. 침이 고드름처럼. 아이고 너무 춥겠다. 근데 예전이었다면 뭐 이렇게 나는 추우니까 나는 올리고 싶어.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올릴 필요가 있어? 라는 싸움이 될 텐데 늘 그렇게 지내셨었고 나도 그렇게 지냈지만 중간 합의점을 맞춰서 해보니까 또 서로 간에 이렇게 충족이 되더라고요. 그게 20도. 예, 20도. 뭐 사회생활 하시니까 뭐 회식 자리도 왕왕 있을 것 같은데. 누구나 있죠. 예. 뭐 집사람도 있고 저도 있는데 저는 그게 있어요. 나이 먹으니까 술도 그렇게 밤새 못 먹겠고 이게 이제 딱 일찍 정리가 됩니다. 맞아. 그리고 또 오래 있고 싶지도 않고. 예. 심지어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애랑 같이 지내다 보니까 특별히 애가 있을 때는 개인적으로 밖에 나가서 술자리를 잡는 경우는 많잖아요, 요즘에는. 나갔다가 일이 끝나고 어떻게 자리를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는다면 자리만 좀 유지한 다음에 먼저 들어간다고 와요. 집사람은 안 와. 곤란합니다. 좀 늦게 오는 경우가 있었던 거야. 예. 처음에 한두 번은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는 좀 서운하더라고. 아니 도대체 내가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 당신은 신경이 안 쓰여? 중요한 얘기가 어느 정도 맞추고 난 다음에 눈치껏 이렇게 빠져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텐데 그게 왜 본인이 없으면 그 자리가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가끔 나한테 얘기하는 게 나 또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작년에 한참 그 문제하고 좀 예민할 때는 몇 번 그거로 좀 트러블이 있었죠. 뭐 맞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 회식이든 뭐든 모임에
본인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아, 충분히 했던 네, 얘기입니다. 네, 네. 통화하셨나요? 집사람하고? 나 맨날 했던 얘기입니다. 네. 아, 진짜로. 근데 저는 오빠는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술자리가 이제 딱 그 시간에 꼭 할 얘기만 하고 집에 가는 스타일이시더라고 보니까. 네. 예. 근데 저는 이제 좀 성향상 이제 자리를 하면서 조금은 길어질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집에 어쨌든 오빠가 있으니까 아하. 또 애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마음에 부담이 덜한 거죠. 예. 그래도 누군가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오빠가 하도 자꾸 왜 이렇게 빨리 안 들어와 하길래 제가 약간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오빠는 언제든지 일어나도 사람들이 아무도 뭐라 안 하는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잖아. 하지만 난 그게 아니야. 난 조금 더 시간이 예. 필요해.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위치가 예. 있어요. 이게 자꾸 저 공감해 주시면 곤란합니다. 이게 본인이 그렇다고 사회 초년생도 아니고 네. 그렇잖아요. 이쪽도 충분히 지위와 체면이 있어요. 내가 늘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사람이 1차 자리는 일 때문에 뭐 간단히 식사하면서 반주하면서 일에 대한 얘기를 나눌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럼 우리 자리 좀 옮겨볼까? 2차는 뭐 하러 갑니까? 얘기가 안 끝나서? 한 잔 더 빨러 가는 것 뿐이야, 그냥. 무조건이야. 그냥 아쉬우니까 노래방을 가든지 아니면 이거 소주 먹었으니까 맥주를 입가심 할까? 아니면 뭐 오늘 고기 먹었으니까 무슨 과일을 먹어. 이런 식으로 분위기 전환용으로 한 잔 더 먹으러 가는 거지. 이게 얘기가 안 끝났으면 젠장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해야지 맨정신에 왜 술을 또 마시러 가느냐고요. 술이 술을 먹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지 2차부터는. 우리 그런 경험 많이 해봤잖아, 그지? 나 해봤어. 해봤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또 그리고 이제 젊었을 때는 해봤잖아. 나이 먹고서까지 뭐하라 찔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래 맞아요. 일 얘기는 1차에서 끝날 수 있어. 하지만 일 이외에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2차에서 좀 더 이제 자, 그 사람과의 관계 이해합니다. 본인은 자 결혼 안 하셨죠, 나래 씨는? 예. 그래, 결혼 안 하셨을 때 그렇게 하셔도 돼. 집에 누가 기다리는 사람이 없잖아.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반박해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피고는 하셨잖아요. 아, 피고? 뭘 피고로 바뀌었습니다. 네. 아니 민규 씨는 해보셨잖아요. 해봐요. 그러고 하지 말라는 거랑. 아니 나는 그냥 나도 혼자 때 해봤다니까. 예. 나랑 결혼을 하기 전에 아이고 그때는 뭐 아침 닭이 올 때까지 뭐 누가 뭐랬겠어. 그런 적 없습니다. 그래 없다 칩시다. 알았어. 근데 일단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해서 가정이 생겼으면은 가정만의 또 규칙이나 룰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거 지켜줘야지. 안 그러면 그게 무슨 집입니까? 그냥 숙소지 그냥 그게. 우리 윤견 배우님은 예. 착한 꼰대야. 착한 꼰대야. 막 괜찮아요. 나 누구 나보고 쌈비라 그랬대요. 아유, 제 그거 주위에서 제 주위에서 뭐 네. 나는 인정해요. 나는 네네. 보수적이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네, 착한 꼰대. 기본적으로 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내가 가르쳐 줄게. 이걸 딱 깔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네가 잘 모르는 거야. 야, 요즘에 말이야. 잠시 말을 껴도 될까요? 몰라서라고 무시한다기보다 그거를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걸 왜 그렇게 생각하니? 라고 다른 의견을. 근데 거의 비슷한 거죠. 예. 다르고 똑같은 네. 얘기 같은데? 몰라서 얘기 그러는 거나 잘못 알고 있는 거나 다르긴 네. 하지만 기본은 내가 그거 가르쳐 줄게. 네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라는 걸 깔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습니다. 배우자한테도 그럴 수 있지만 나를 좋아하고 따르는 후배한테도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갖고 해도 이렇게 대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선배님 요즘 좀 힘든데요. 그러면 보통 꼰대가 아닌 사람은 경청해서 그걸 갖고 대화해요. 뭐가 힘들어? 듣긴 듣습니다. 네네. 저도. 네. 뭐가 문제니? 그래. 네. 그가 임마 네가 임마 이렇게 나가서 그런 거죠. 그렇죠. 네. 문제가 네, 맞습니다. 뭐 이렇게 나가는 건 네. 잘못된 건가요? 그게 경청이 아닌 거죠. 그냥 왜냐면 들으면서도 계속 내 생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네. 왜냐면 애들이 집에 와서 예를 들어 아버지 요즘 공부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했을 때 그렇지 고등학교 공부가 입시가 힘이 들지. 이거는 얘가 힘들다고 말한 걸 내가 그냥 받아서 너가 지금 그런 상태구나. 그래 얘기를 또 좀 해보자. 공감을. 뭐 꼭 힘들구나까지는 안 해도 이 사람이 말한 있는 그대로를 내가 일단 수용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 힘들어? 어떤 게 얼마나 힘든데 이래야 대화가 주고 받아지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제 공부 힘들면 나가 기술 배울래?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네. 근데 꼰대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러면 이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야 세상 살기 원래 힘든 거야. 이거 나의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이 물론
틀린 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세상 사는 거 힘들죠. 근데 야, 내가 갖고 있는 주관, 나의 기준을 이거를 고수하면서 이거를 네가 세상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알려줄게. 그러면 애는 예. 그러면서 이제 다음에는 얘기를 하면 안 되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꼰대 화법의 특징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대로 쓰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언제 끝납니까? 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뭐지? 아유, 아니야. 그러니까 상대가 무슨 말하면 아유, 아니야. 아유, 아니야. 얘기가 안 끝나서? 아니야. 그게 아니고 당신은 이 일을 좋아하고 당신 하는 일을. 근데 그게 이제 나쁘다고만 할 수 없는 게 그러니까 뭐 열심히 해야 돼. 막 이렇게. 아니지. 지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잘 알아. 내가 알아. 내가 늘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아니 나는 그냥 나도 혼자 때 해봤다니까. 예. 나 해봤어. 해봤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끝에 그렇잖아. 그렇잖아요. 우리 그런 경험 많이 해봤잖아, 그지? 나 해봤어. 나의 근데 그래? 생각을 네. 저한테도 두 번 맞아.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 제가 세 봤는데 그렇지 두 번. 않습니까? 못 들으신 줄 알고. 네, 요게 이제 지배성이 있다고 봐요. 약간 더 위에서 내가 잘 알아. 뭐 내가 도와줄게.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잘 알아. 이게 약간 지배성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면들이 좀 잘난 있어. 척하고 비슷한 아니요, 거예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지배성이라는 거는 내가 좀 더 어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내가 경험이 많으니까 당신보다 이 면에서는 조금 더 내가 많이 알고 있어, 어른이야. 정말 지배성 척도가 굉장히 상승돼 있으시다. 그러니까 지배성이라고 하는 게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 말씀하시나요? 심하면 그렇죠. 솔직히 하고 싶습니다, 군림. 네. 이제 그냥 모든 걸 진짜 털어놓으시네요. 힘만 있으면 지구를 지배하고 싶다, 진짜. 이놈의 나라를. 너무 웃겨. 아니, 그러니까 지배성이라는 게 잘 가면, 좋은 쪽으로 가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이제 길을 삐딱하게 잘못하면 독재자가 되는 거죠. 내지는 이제 집안의 가장이라고 본다면 굉장히 지나치게 가부장적이고 집안 내에서 약간 군림하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지배성이 높다라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거는 아니에요. 다만 우리 윤기원 배우님이 대화를 나눌 때의 소통의 방식이 우리 흔히 말하는 꼰대 같은 화법을 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부인하고의 관계에서도 훨씬 도움이 되고, 어떻게 보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많이 큰 상태에서 가족이 됐기 때문에 이제 조금 있으면 정말 완연한 청소년기가 될 텐데 이 아이하고도 풀어가는 데서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도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라고 봐요. 네, 박사님, 근데 두 분께서 정말 더 잘 살고 싶어서 나오셨는데 그거 고칠 수 없을 것만 같은 윤기현 배우님의 꼰대력. 네. 이거 좀 현실적으로 어떻게 안 됩니까? 뭐 솔직히 쉽진 않죠. 뭐 불치병입니까? 그건 아니지만 뭐 쉽진 않죠. 왜냐하면 또 이렇게 오래 사셨기 때문에 또 쉽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언제나 좋은 의도시니까, 선한 의도시고, 그래서 아마 우리 윤기원 배우님하고는 오래 사귀어본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분이라는 걸 알 거예요. 이걸 뭐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압니다. 제가 그런 뭐 장점은 아닌 부분들이 있다는 거를. 뭐 어쨌든 애는 쓰겠지만 천성이 변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천성이라기보다는 소통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그게 만약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저는 그걸 안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소통이 문제가 있다? 오케이, 그러면 아니, 지금까지 소통 해왔던 거를 아예 그냥 하지 말아버리고 그냥 입을 닫자. 차라리 뭐 이런 부분도 없잖아요. 있을 거예요, 저는 아마. 근데 살다 보면 답답해서 그게 매번 지켜지진 않겠지만은 어쨌든 요즘에는 예전보다 좀 덜 이거를 입을 덜 열려고 애는 많이 씁니다. 네. 그래서 왜 입이 하나고 귀가 두 개인 것도 예, 많이 들어야 그걸 이제 되니까요. 이해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나 누가 이렇게 뭐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면 윤기원 배우님은 굉장히 좋은 마음에 도움을 주려고 굉장히 반응이 빠르시더라고요. 요즘에 초딩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개 맛있어. 근데 그게 이제 짜증나. 나쁘다고만 할 수 없는 게
아니야 이 말은 네가 절대 쓰면 안 돼. 세상에 절대 쓰면 안 되는 말이 어디 있냐? 주의해라고 가볍게 하면 애가 더 경각심을 아니. 못 가지지 않을까라는. 그래 내가 야 집에서 나고 막혀 이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상대가 무슨 일을 탁 하면 맞아. 바로 아 이건 말이야 이렇게 나가니까 이게 어떤 경우는 오해를 좀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드리는 조언은 상대가 무슨 얘기를 하면 일단 그래 요 반응을 먼저 하는 거를 좀 한번 해보세요. 그래? 그래? 왜 그거 아니야? 이제 다시 갈게요. 네네네. 아, 같은 분이긴 한데 와 톤이 다르니까. 너무 다르니까. 아, 네. 그래라는 거는 요 어구를 배워가지고 무슨 앵무새처럼 그래 하라는 게 아니라 왜 그래라고 하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 밑면에는 당신이 말하는 걸 내가 잘 들어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경청이 들어가 있어요. 잘 그게 듣거든요. 나는 어색한 거야. 네. 그러니까 연습. 나는 그게 어색해서 막 어색한 네, 거라면은 어색하시군요. 내게 아닌 거라면 너무너무 나 그걸 참을 수가 없어요. 내가 간지러워서 못하겠다고 하면 저는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연습하셔서 하셔야죠. 이렇게 합니다. 그걸 굳이 연습까지 해야 된다. 왜냐면 어색하니까 연습해야죠. 왜냐면 그건 연습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내가 어렸을 때 그만한 했어야 되는데 지금 나이 아니요. 어른이 돼도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중요한 관계에서는 그것이 모든 인간의 관계의 가장 핵심이고 중요한 거기 때문에 소통은 내가 당신을 좀 더 언더스탠딩 해보겠다는 존중을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어색해하면 어색하지 않을 만큼 본인이 의도를 갖고 중요성을 가지고 연습이라도 하시라고 이걸 하는 거죠. 누구랑 연습합니까? 거울 보고 하십시오. 예? 본인의 얼굴을 보고. 아니 왜냐면 배우님이시니까 처음 맡아본 배역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색해서 처음엔 입이 안 맞으니까 연습을 하실 거잖아요. 아유 그렇게 가볍게 보시면 곤란합니다. 네. 근데 그게 아니고 다른 배우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직간접적으로 많은 경험을 굉장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배우들은 제가 뭐 이 세상 사람 모든 캐릭터를 다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느 정도 준비는 지금 뭐 20-30년 동안 해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자, 그러면 이상하지 않은데 자 배우님 잠깐만 예. 제가 끼어들어 죄송한데요. 싫어요. 예, 말씀하세요. 그 연기에 그러한 노력과 애정과 열정을 가지시는데 예.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좀 더 행복하고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왜 연습과 열정에는 그거엔 왜 이렇게 불편해서 내지 어색해서 못하겠다고 하십니까?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식이 아버지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요. 근데 많은 부모가 착각하는 게 내가 마음으로 사랑하면 되지 그걸 꼭 표현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표현해야죠. 왜냐하면 이 아이는 나랑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궁유의 관심법으로 이렇게 하면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텔레파시가 통하지 않아요. 사랑할 때는 내가 널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줘야 애가 나를 깊고 따뜻하게 사랑하는구나라고 압니다. 그러면 어떤 아이는 요구해요.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라고 할 때 내가 어색하면 이 소중한 아이한테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진심을 전하기 위해 나의 어색함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은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아이랑 세 분이 행복하게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는 아빠도 좋아하는 것 같고 엄마도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그 장면을 보니까. 그런데 12살 먹은 아이 뚝 떨어져서 키우는 거 이제 아들이 됐는데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내 핏줄로 내 DNA가 있는 자식도 키우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돼요. 그 신경 써서 좀 더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의논하고 조금 더 알려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제 역할이 그 역할이니까요. 제가. 컴플렉스가 있어요, 제가. 네, 진짜로. 그래서 애를 쓰려고 그러는데 누가 뭐라 그러면 거기서 빠직하고 튀어나와야죠. 네. 마치 나를 애쓰고 있는데 그거를 지적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반발심이 더 생긴다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좀 없잖아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그거를 아닌 척 외면하거나 고치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돼요. 예, 이게 전문가의 처방이나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혼자서 자가 치료를 하려다 보니까 뭐 잘못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안 하는 사람보다 낫겠지. 소중한 이제 가족. 네.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요. 뭐 그래도 나름 고민이나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재혼을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그거였어요. 아이와 아빠가 잘 못 지내면 어떡할까? 근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그러니까 오히려 둘은 편해요. 근데 제가 이건 제 혼자만의 생각인데 저 혼자 불안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밝아요. 너무너무 밝고 이렇게 재밌게 막 말을 또 너무너무 잘해요. 친구들도 막 어마어마하고 막 이렇게 막 잘 지내다가 이제 어떤 친구가 이제 이 친구한테 막 싸우다 그런 얘기를 툭 한 거예요. 뭐 너는 부모님도 이혼했고 뭐 부산에서 전화 가서 사투리 쓰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팍 한 거예요. 아휴. 얘가 되게 상처를 받은 거죠. 근데 저한테 와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제 엄마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속상할까 봐 자기는 얘기를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조금 힘들어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처음에 우리가 부부싸움을 했을 때는 되게 겁먹고 울더라고요. 제가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상처받았나 보다. 내가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애가 되게 상처받고 놀래더라. 그래서 웬만하면 애가 있는 앞에서 우리 잘 싸우지 말아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람이 또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조금 고민이긴 해요. 근데 좀 궁금한 게 아들이 싸웠잖아요, 학교에서. 사투리를 쓰냐는 둥. 뭐 재혼을 했다는 그 얘기 들었어요? 보다 뭐 그거는 일방적으로 그렇죠. 그런 빈정거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한 2명 반에 같은 애 2명이 어떤 애가 이제 뭐 안 좋은 소리를 했대. 그래서 누구냐? 그래서 얘기 정보를 드러났지. 그래서 한 놈 발견했어 내가 그 앞에서. 그래서 네가 걔니? 그래서 네가 키가 크고 등치가 크다 그래서 너보다 작은 애들을 이렇게 찍어 누르고 그러면 그게 남자다운 거겠냐? 그렇게 하지 말고 애들하고 잘 지내. 네가 심쓰면 나쁜 놈들 나타나면 네가 좀 걔들하고 싸워가지고 애들 지켜주기도 하고 그래야지만 네가 너보다 약한 애들 그 애들 괴롭히고 임만 부탁인데 잘 지내라. 다시 한번 내가 이런 얘기 들리면 정말 나는 그러기 싫은데 내 학교 찾아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저는 부모의 입장에서 자꾸 이렇게 꾸중하거나 뭔가를 상황을 판단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들어줘요. 네, 들어주고 뭐 무슨 일이냐 막 얘기를 해요. 그러냐? 근데 나는 예전에 이랬던 때가 있는데 하면서 막 본인의 경험담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이래서 이렇게 해결을 한 적이 있어. 너도 그렇게 한번 해봐.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이 뭐 조금 특별할 수도 있지만 뭐 또 이해를 하고 네가 그런 상황이라는 현실을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현실적으로 되게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는 자기가 되게 먼저 꺼내더래요. 우리 엄마 재혼했잖아. 이렇게 그냥 가볍게 이렇게 툭 꺼내고 애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이렇게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이가 좀 잘 적응을 해주네요. 네. 그죠? 그리고 이제 특히 부모가 본인들의 약간 어려웠던 이야기, 흔히 그냥 흑역사 뭐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게 애는 도움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그러면 동질감을 느끼면서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구나. 그럼요. 이런 거를 이제 배우면서 그 무용담을 얘기해줬더니 얘가 감명을 받더라고. 네, 그러면은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리고 아이와 그런 걸 이제 편하게 소통을 하면 아이가 어려움이 있을 때 아빠한테 잘 얘기하죠. 왜냐면 이제 엄마가 막 마음 졸이고 울면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지 않을까? 그래서 엄마의 어깨에 짐을 더 얹어주지 않으려고 얘기 선뜻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래. 담대하게 편안하게 받아들이면 어려울 때 얘기를 더 잘하겠죠. 아빠.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애들 문제를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 심각한 문제는 심각하게 그러니까 되지만 정말 심각한 상황이면은 근데 자그마한 걸 또 크게 생각할 필요는 또 그렇죠. 없죠. 내 얘기는 네. 그거. 네. 근데 진짜 하루도 안 빠지고 아침밥을 차려주거든요. 아니지. 며칠 전에 삐졌을 때 하루 빼먹었어. 근데 이게 또 매일 메뉴를 다르게 해줘요. 그래서 내가 그게 되게 정성이잖아요. 그래서 전날 먹은 거를 또 해주면 되는데 이제 하는 얘기가
아니 나도 어제 밤에 먹은 거 아침에 또 먹기 싫은데 이렇게 또 맛있게 새로 해줘야 애가 밥 많이 먹고 힘내서 학교 가지. 이렇게까지는 얘기 안 했어. 너무 포장하지 마. 아니 근데 진짜 이런 이렇게 뉘앙스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애 밥을 매일매일 차려주면 식사 그냥 제 밥을 먹고 가요 아침에. 네, 습관들이었어요. 아침 먹고 가기. 아침에 와. 다행히 뭐 제가 몇 가지 작년부터 해왔던 레파토리가 있어요. 음식들이 그걸 싫어하지 않아서 뭐 이게 좀 코 돌려가면서 하는 거죠. 학교 급식도 이게 원래 뭐 정해놓고서 돌아가면서 주는 거니까. 아침에 그거를 준비한다라는 마음이 네. 내가 저 아침잠이 없어서 그래요. 애가 제 음식을 되게 이렇게 엄마 음식보다 아빠 음식이 훨씬 맛있어. 아빠 음식이 너무 맛있어 하고 또 맛있게 먹고 또 이렇게 항상 맛있게 해주고 하니까 되게 서로가 좋은 거죠. 야, 근데 지금 뭐 깜짝 네. 선물이 도착했다고. 제가 이 선물을 대신 전해드립니다. 네. 네. 네? 이거는 제가 우리 윤기원 아빠께 전해드립니다. 요거를 직접 좀 한번 아, 예. 읽어주시죠. 네. 아이, 또 언제 썼어? 아빠, 느낌표. 요즘 계약해서 아침마다 밥 해주시는 거 힘드시죠? 그래, 힘들다. 네. 아빠 덕분에 즐거운 등교가 되고 있어요. 친구들이 아빠를 많이 알고 있어서 아빠에 대해 알아보는 것 같아요. 그럼 오은이 형, 새끼 선생님이라고 해야지. 오은이 형 촬영도 화이팅해서 써 있어서 미안합니다. 써 있는 대로. 네. 화이팅해서 즐겁게 촬영해 주세요. 아빠 사랑해요. From 하성. 예. 귀여워. 그 마음이 고맙네요. 고학년인데 이렇게 따뜻하겠어.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한테 한 번도 이제 재작년에 돌아가신 지 2년 됐습니다. 아버지한테 한 번도 이런 편지를 쓰거나 나가. 다정하게 뭐 대화를 나눠본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어렸을 때 빼고는. 제가 그런 부분들이 저는 어렸을 때 좀 아쉬웠거든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지금 어떻든 애한테는 적어도 뭐 완벽하진 않겠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느끼게 해주려고 애를 조금 씁니다, 저는. 네. 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갑자기 이렇게 짊어지게 된 아빠란 존재감이 그리고 뭐 무겁다 가볍다를 떠나서 익숙하지 않고 완전 내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이제 아기 때부터 내가 해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뭐 참 조심스러운데 표현하기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것들부터.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돌이켜봤을 때 부족했던 것들, 뭐가 있었으면 했던 것들, 그런 부분들을 좀 내가 아쉬웠던 부분들을 좀 그 친구한테는 얘한테는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네. 하는 중이죠. 뭐 근데 해봐야죠. 그러면 이 아들 편지도 받았는데 아들한테 한마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갑자기? 불편하지 않게. 이게 뭐 하세요. 그럼 아니 해주세요. 아니 해주세요. 편지를 답장이라도. 받았으니까. 그래. 네. 편지 고맙다. 그래. 앞으로도 지금보다 더 돈독하고 잘 지내도록 하자. 이게 뭐 친구처럼 하지만 기어오르는 건 안 돼. 파이팅. 그 시옷으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새끼가. 글씨옷이 아닌데. 참 그거 안 해봐가지고. 네. 참 그래. 아빠가 사랑한다. 오.